경비 아저씨가 왜 끼어들어요? 송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한지우가 소리쳤습니다. 새벽 2시 야간 경비원 정삼봉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초라한 경비원이 실제로는 한빛구름 명예회장이며 남자친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요. 현우는 단순해서 다루기 쉬워. 주차장에서 한지우가 전화로 웃으며 말했어요. 재산만 생각하면 돼. 사랑? 그런 거 무슨 소용이야. 경비실 CCTV 오디오로 모든 걸 듣던 정우진. 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심하지. 한지우가 청소부 할머니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사과도 없이. 그날 밤 정우진의 아들 정현우가 로비에 나타났어요. 한지우는 택배 기사에게 고함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이래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정현우가 다가오자 순식간에 그녀의 얼굴이 환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현우 씨, 어떻게 왔어요? 완벽한 연기였어요. 하지만 경비실 모니터에는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면 그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진짜 교훈입니다. 서울 서초구 한빛그룹 본사 50층 회장실에서 정우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63세인 그는 건설과 유통, 금융을 아우르는 국내 10대 기업의 명예회장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김 실장이 들어왔어요. 52세인 김 실장은 30년간 정우진을 보좌해온 오른팔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침착한 그였지만 오늘은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회장님, 급히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정우진은 의자를 돌려 김 실장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가?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긴장감이 어렸습니다. 현우 도련님의 여자친구 한지우 씨에 관한 제보입니다. 김 실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정우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아들 정현우는 32세로 그룹 전략기획본부 상무였어요. 카이스트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떤 제보인가? 정우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한지우 씨가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노인을 폭행했다는 증언이 들어왔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순간 정우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노인을 폭행했다고? 네. 주차 시비 끝에 70대 남성을 밀쳐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 화면을 켰어요. 화면에는 익명 제보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 아파트 주민입니다. 목요일 저녁 지하 주차장에서 젊은 여성이 노인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노인은 머리를 다쳤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정우진은 8개월 전을 떠올렸어요. 강남의 한 호텔 다이닝에서 만난 한지우를 말이에요. 28세의 그녀는 단정한 차림에 말씨도 공손했습니다.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이사로 일한다고 했죠. 이화여대 경영학과 출신이었고 아들 현우는 그녀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확실한 정보인가? 정우진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제보자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고 여러 명의 목격담이 일치합니다. 김 실장이 화면을 넘기며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김 실장이 다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경비원입니다. 한지우라는 분이 택배가 조금만 늦어도 저희에게 고함을 지릅니다. 지난주에는 경비실에 전화해서 욕설까지 했습니다. 청소 용역 직원입니다. 복도 청소 상태의 트집을 잡으며 반말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같은 층 주민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유모차를 탄 젊은 엄마를 손으로 밀며 비키라고 했습니다. 정우진은 화면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보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제보가 들어온 건가? 한 달 전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보가 계속 늘어나서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정우진은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60년대 부산 판자촌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어린 정우진과 부모님 그리고 동생들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이 판자촌에서 태어났네. 정우진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는 부두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셨지. 김 실장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매번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많았어. 정우진의 목소리에 오랜 기억이 배어 있었어요.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 말일세.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한 후에도 절대 잊지 않으려고 했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우진 회장이 청소부, 경비원, 식당 직원들에게 항상 정중하게 대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지우 씨가 정말로 김 실장이 말끝을 흐렸어요. 정우진이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현우는 착하고 논리적인 아이였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서툴렀어요. 사람의 이면을 잘 보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현우는 한지우 씨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2달 후에 상견례 날짜도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정우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만약 제보가 사실이라면 아들은 평생을 잘못된 사람과 살게 될 수도 있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네. 정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지우 씨가 사는 송도 아파트, 거기 경비원으로 들어갈 방법이 있나? 김 실장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야 정확히 알 수 있지 않겠나? 정우진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문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해.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김 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만약 신분이 들통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우의 평생이 걸린 문제인데 이 정도 위험쯤이야. 정우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내가 젊었을 때도 건설 현장에서 일했잖나. 낯선 일은 아니야. 김 실장은 정우진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야간 경비원이 좋겠네. 정우진이 생각하며 말했어요. 주간보다 본 모습을 볼 기회가 많을 테니까. 야간 경비원 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에 메모했어요. 그리고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판자촌의 어린 소년이 지금은 63세 노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 실장은 인맥을 총동원해 송도 센트럴파크 아파트와 연결했어요. 마침 야간 경비원 한 명이 건강 문제로 그만두면서 자리가 비었습니다. 정우진은 정삼봉이라는 가명으로 면접을 보고 합격했어요. 화요일 저녁 서초동 타워 팰리스 자택에서 정우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 입던 맞춤 정장 대신 낡은 경비복이 걸려 있었어요. 검은색 바지에 회색 재킷, 그리고 경비라고 쓰인 완장이었습니다. 정우진은 경비복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63세 노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 약간 구부정한 어깨였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잠시 망설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현우의 환한 웃음을 떠올리자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한지우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현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수요일 저녁 7시, 정우진은 인천 송도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 대신 혼자 지하철을 탔어요. 2호선에서 인천 1호선으로 갈아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센트럴파크역에서 내려 10분을 걸어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25층짜리 고층 아파트 5개 동이 배치된 신도시 단지였습니다. 로비는 깨끗했고 현대적이었어요. 관리사무소 앞에서 관리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삼봉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정우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관리소장이 경비실로 안내했어요. 1층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이었는데 CCTV 모니터 12개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는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입니다. 관리소장이 설명했어요. 1시간마다 순찰을 돌고 CCTV는 항상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살폈습니다.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복도, 로비까지 모든 곳이 보였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정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들을 위한, 그리고 진실을 위한 긴 여정이 막 시작된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 송도 센트럴파크 아파트. 정우진의 첫 야간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퇴근 준비 중이던 최경비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정삼봉 씨 맞으시죠? 55세로 보이는 그는 다부진 체격의 선한 인상이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야간 근무 맡게 됐습니다. 정우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최경비가 악수를 청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15년째 이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정우진은 그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느꼈어요. 평생 회장님이라 불리다가 이제는 정삼봉 씨라고 불리니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자, 여기 CCTV 모니터 보세요. 최경비가 화면들을 하나씩 가리켰어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지하 주차장이고 5번부터 8번까지는 각동 엘리베이터예요. 모니터 속에는 아파트 곳곳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9번과 10번은 로비, 11번과 12번은 지상 주차장입니다. 최경비가 책상 서랍을 열어
순찰 체크리스트를 꺼냈어요. 1시간마다 한 번씩 순찰을 돌아야 해요. 지하 주차장, 각동 계단, 옥상까지요.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상 연락망이에요. 최경비가 전화번호 목록을 보여줬어요. 관리소장님, 소방서, 경찰서 번호 다 적혀 있으니까 급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두 사람이 인수인계를 마칠 무렵 경비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61세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최경비님. 새로 오신 분이세요? 네, 박 반장님. 오늘부터 야간 근무 맡으신 정삼봉 씨예요. 최경비가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이라고 해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여기서 주간 청소 반장하고 있어요. 5년째 일하고 있죠. 정삼봉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우진이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박순이는 정우진의 공손한 태도에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정삼봉 씨, 제가 조언 하나 해드릴게요. 박순이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긴 대부분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몇 분은 좀 까다로우세요. 정우진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까다롭다는 게 어떤 의미신가요? 뭐랄까. 저희 같은 직원들한테 좀 함부로 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박순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특히 비동 쪽 젊은 분들이 그래요. 최경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반장님 말씀이 맞아요. 조심하세요. 혹시 어떤 분들인가요?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직접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박순이가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1502호 한지우 씨라고 계세요. 젊고 예쁜 분인데 성격이 좀 까칠하세요. 정우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까칠한데요? 청소 상태의 트집을 잘 잡으세요. 박순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관리소에 민원 넣고 저희한테도 반말하고요. 최경비가 끼어들었습니다. 택배가 조금만 늦어도 경비실에 전화해서 고함을 지르세요. 지난주에는 욕까지 하더라고요. 정우진은 침착하게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박순이가 덧붙였습니다. 남자친구 앞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착하고 온순한 척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자주 오나요? 가끔 오는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항상 인사도 잘하시고. 최경비가 말했어요. 정우진은 아들 현우를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착한 아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최경비가 퇴근하고 박순이도 청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정우진은 혼자 경비실에 남았어요. 조용한 경비실에서 CCTV 모니터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귀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하 주차장에 차들이 들어오고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렸습니다. 저녁 10시 30분 3번 모니터에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흰색 BMW 3 시리즈였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여성은 한지우였습니다. 정우진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긴 생머리에 깔끔한 코트를 입은 그녀는 여전히 단정해 보였습니다. 한지우는 트렁크에서 쇼핑백 2개를 꺼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경비실 문이 열렸어요. 한지우가 들어왔습니다. 택배 왔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잠시만요. 정우진이 일어나 택배 보관함을 확인했습니다. 1502호 한지우 씨 택배 맞으시죠? 네. 정우진이 택배 상자를 건네자 한지우는 받지 않고 턱으로 가리켰어요. 거기 놔두세요. 네. 정우진이 책상 위에 택배를 내려놓자 한지우는 힐끗 보고는 들고 나갔습니다. 감사 인사도 눈맞춤도 없었어요. 마치 정우진이 투명 인간인 것처럼 말이에요. 문이 닫히고 정우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순희와 최경비가 말한 게 사실이었어요. 새벽 1시 첫 순찰을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정우진은 손전등을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지하 1층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차들 사이를 걸으며 CCTV 사각지대를 확인했어요. 여기서 노인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가? 정우진은 주차장 바닥을 살펴봤습니다. 야간 근무 사흘째, 비동 구역을 지나 시동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 정우진은 멈춰서서 소리가 난 쪽을 돌아봤습니다. 비동 104번 구역 근처였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정우진은 그 목소리를 알아챘습니다. 한지우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급하게 주차하다 보니 남성의 사과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진은 조심스럽게 차 사이로 다가갔어요. 비동 구역에는 검은색 제네시스와 한지우의 흰색 BMW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코트를 입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급하면 이렇게 주차해도 돼요? 한지우가 자기 차를 가리켰어요. 제네시스가 너무 삐뚤게 주차되어 있어서 옆 차인 BMW의 문을 열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다시 되겠습니다. 남성이 급히 차 키를 꺼냈어요. 한지우가 비웃듯 말했어요. 주차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운전해요? 그리고요. 다음부터는 좀 조심하세요. 사람들이 다 이런 식이면 아파트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한지우의 말투에는 상대를 깔보는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남성이 고개를 숙이고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차를 빼는 동안 한지우는 팔짱을 낀 채 서서 지켜봤습니다.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요. 차가 완전히 빠지자 한지우는 자기 차에 올라탔어요.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고 핸드폰을 꺼내 뭔가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진은 그때 다가가기로 결심했어요. 실례합니다. 정우진이 손전등을 들고 한지우의 차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지우가 창문을 내렸어요. 뭐예요?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비입니다. 소란이 있어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정우진이 공손하게 말했어요. 소란이요? 그냥 주차 문제 해결한 거예요. 한지우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없어요. 그럼 됐죠? 한지우가 창문을 올리려 했습니다. 혹시 상대방분께서 이 아저씨가 왜 끼어들어요?
한지우가 정우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했으니까 할 일이나 하세요. 쓸데없이 끼어들지 말고. 그 말에는 경비원을 무시하는 태도가 가득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우진이 고개를 숙이며 물러섰습니다. 한지우는 대답도 없이 출발했어요. 배기가스가 정우진의 얼굴에 뿌려졌습니다. 정우진은 그 자리에 서서 사라지는 차를 바라봤어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으니까요. 정우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다행히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한지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정우진은 경비실로 돌아가 노트에 오늘 일을 기록했습니다. 11월 17일 목요일 새벽 1시 15분. 지하 주차장 B동 104번 구역. 한지우, 주차 문제로 다른 주민과 마찰. 상대방에게 고압적 태도. 경비원 업무 무시 발언. 적으면서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런 사람이 정말 아들의 반려자가 될 뻔했다니. 며칠 후 다시 순찰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각동 계단을 확인하는 차례였어요. B동 계단을 올라가는데 1층과 2층 사이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요? 또 한지우의 목소리였어요. 정우진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 입구에 박순희가 걸레를 들고 서 있었고 한지우가 앞에 서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닦겠습니다. 박순희가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습니다. 다시 닦으면 뭐해요? 처음부터 제대로 하셔야죠. 한지우가 복도 바닥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아줌마 얼마나 일하셨어요? 5년 됐습니다. 5년이나 했으면 이것도 제대로 못해요? 한지우의 말투는 냉정했습니다. 정우진은 계단 모퉁이에서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박순희는 5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분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박순희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아파트 청소 수준이 이 정도예요? 한지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이만 먹으면 뭐해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 말에 박순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우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실례합니다. 정우진이 나타나자 한지우가 돌아봤습니다. 또 아저씨네요. 한지우가 팔짱을 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정우진이 최대한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청소 상태가 불만족스러워서요. 한지우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제가 관리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한지우가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정우진은 박순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박순희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익숙해요. 가끔 이런 일 있거든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정우진이 위로했습니다. 청소 잘하고 계세요. 제가 봐도 깨끗합니다. 고마워요. 박순희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정우진은 따뜻한 녹차를 끓여 박순희에게 건넸어요. 한 잔 드세요. 감사합니다. 박순희가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정삼봉 씨는 달라요. 다른 분들하고는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정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들의 아내가 될 수 있겠는가. 확신이 더욱 굳어졌어요.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경비실 책상 위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벽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는 시각, 정우진은 낡은 의자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난 2주간 모아온 CCTV 파일들이 폴더별로 정리돼 있었죠. 11월 18일 지하 주차장이라는 이름의 파일. 이건 3일 전 거야. 화면 속에서 한지우는 자신의 차 옆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선이 조금 넘어왔다는 이유만으로였죠. 그녀는 차 옆을 서성이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설마. 정우진의 눈이 커졌어요. 한지우는 열쇠로 옆 차의 측면을 훑었죠. 짧지만 분명한 동작이었습니다. CCTV가 포착한 그 순간 그녀의 입가엔 희미한 미소까지 번졌어요. 이런 짓까지 하는 사람이었나? 정우진은 한숨을 내쉬며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때 경비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최경비가 보온병을 든 채 들어왔죠. 삼봉 씨, 아직도 안 주무세요? 눈이 빨개지셨네. 아, 그냥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우진은 재빨리 노트북 화면을 넘기며 대답했어요. 최경비는 보온병 뚜껑을 열어 따뜻한 보리차를 종이컵에 따라 주었습니다. 요새 비동 쪽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다음 날 오전 박순이가 경비실 문을 두드렸어요.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삼봉 씨, 김밥 좀 싸왔어요. 점심 드세요. 아이고, 이럴 필요 없으신데.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지만 박순이는 웃으며 김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요새 비동 쪽 자주 도시는 거 봤어요. 혹시 한지우 씨 일 때문인가요? 네.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박순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소매를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에 시퍼런 멍 자국이 보였죠. 어제 계단에서 또 그랬어요. 청소 끝나고 물통 들고 올라가는데 뒤에서 밀었어요. 밀었다고요? 정우진의 목소리가 굵어졌어요. 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켜요. 느려 터져서라고 하면서요. 제가 비틀거리니까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사과도 없이. 정우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책상 모서리가 손바닥에 눌려 하얗게 변했죠. 병원은 가보셨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야 파스 붙이면 되죠. 근데 삼봉 씨. 박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그 사람 조심하세요. CCTV 없는 곳에선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날 저녁 정우진은 비동 계단 CCTV를 확인했어요. 3층과 4층 사이 계단은 사각지대였죠. 카메라가 닿지 않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장, 3층 계단 쪽에 소형 카메라 하나 설치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내일 저녁에 작업하겠습니다. 이틀 뒤 새로 설치된 카메라가 결정적 장면을 포착했어요. 한지우는 청소 카트를 끌고 올라가는 청소부를 발견하고는 대뜸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요? 4층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서.
한지우는 카트를 발로 차듯 밀었어요. 청소부는 균형을 잃고 난간을 잡았죠. 계단 모서리에 어깨가 부딪히는 소리가 녹음됐습니다. 정우진은 화면을 멈추고 눈을 감았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죠. 이런 인간이. 그는 파일을 저장하고 폴더를 닫았어요. 증거는 이제 충분했습니다. 2주간 모은 영상과 녹음 파일은 15개가 넘었죠. 경비실 창밖으로 겨울밤 냉기가 스며들었어요. 정우진은 낡은 경비복깃을 세우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정현우의 프로필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죠. 현우야, 아빠가 곧 진실을 보여줄게. 그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휴대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결정적 순간이 올 거예요. 벽식의 초침이 새벽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어요. 정우진은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았죠.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정우진은 경비실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주차장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세워진 차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비동 쪽으로 걸어가던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지우였어요. 정우진은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20m쯤 떨어진 곳에 한지우가 자신의 차 옆에 서서 통화하고 있었죠. 엄마, 지금 괜찮아. 아무도 없어. 한지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어조였죠. 정우진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빨간 불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어요. 응, 잘하고 있어. 현우는 의심 안 해. 정우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숨소리까지 죽이며 귀를 기울였죠. 걱정 마. 현우는 단순해서 다루기 쉬워. 착하다고 해야 하나? 뭐든 내 말 잘 들어. 한지우는 차에 기대선 채 손톱을 들여다봤어요. 무심한 동작이었죠. 재산? 당연히 생각하고 있지. 한빛그룹이 얼만데. 결혼만 하면 내 인생 확 달라지는 거야. 정우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사랑? 하하, 그런 거 중요해? 엄마, 난 현실적인 사람이야. 감정보다 조건이 먼저지. 한지우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주차장을 둘러봤어요. 정우진은 재빨리 기둥 뒤로 더 깊숙이 숨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가 등에 닿았죠. 정우진 회장, 걱정 없어. 그 양반은 거의 안 보여. 회사 일로 바쁘다고 하더라. 정우진은 이를 악물었어요. 자신을 그 양반이라고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죠. 난 현우 앞에선 완벽한 여자친구야. 상냥하고 배려심 많고 집안일도 잘하는 척하고. 한지우는 키득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진의 손이 떨렸어요. 녹음기를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죠. 주민들이랑은 안 친해. 친해질 필요도 없고 어차피 결혼하면 강남으로 이사 갈 건데. 한지우는 차 문을 열며 말을 이었어요. 결혼식?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어. 현우한테 슬슬 이야기 꺼내볼까 해. 한지우는 차에 올라타며 통화를 이어갔어요. 시동을 거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죠. 엄마, 나 나가야 해. 현우랑 저녁 약속 있어. 응, 잘할게. 걱정 마.
통화가 끊어졌어요. 한지우의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빨간 후미등이 어둠 속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우진은 한참 동안 기둥에 기댄 채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죠. 그는 천천히 벽을 짚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우야,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 작게 울렸어요.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경비복을 뚫고 올라왔죠.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우진은 김 실장을 만났어요. 회장님, 오늘 새벽 녹음 들었습니다. 김 실장은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오디오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증거 수집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현우가 직접 봐야 해. 눈으로 확인해야 믿을 거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지우의 본 모습을 현우가 직접 목격하게 해야 한다는 거야. 증거만으론 부족해. 김 실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기회는 반드시 올 거야. 정우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진은 다시 지하 주차장을 순찰했어요. 비동구역을 지나가는데 또다시 한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다음 주에 현우 부모님 만나기로 했어. 정우진은 멈춰 섰어요. 이번에도 그녀는 차 옆에서 통화하고 있었죠. 긴장 전혀 안 돼. 난 연기 잘하잖아.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감 연기는 자신 있어. 한지우는 웃으며 손톱을 뜯었어요. 현우 엄마, 그분은 쉬워. 좀 보수적이긴 한데 예의 바르게만 굴면 돼. 아들 사랑하는 티 팍팍 내면서 정우진은 다시 녹음기를 켰어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죠. 회장은 어차피 바쁘니까. 설령 본다 해도 상관없어. 난 완벽하게 준비했어. 한지우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정우진은 눈을 감았죠. 엄마, 이번 생일 때 현우한테 청혼 받을 것 같아. 분위기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 통화가 끝나고 한지우는 차에 올라탔어요. 경비실로 돌아온 정우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지난 3주간 모은 모든 증거가 정리돼 있었죠. CCTV 영상, 녹음 파일, 사진들. 이제 거의 다 됐어. 현우야, 아빠가 곧 내 눈을 뜨게 해줄게. 그의 목소리는 작고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11월의 찬바람이 아파트 복도를 휘감았어요. 정우진은 3층 계단 청소를 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새로 설치한 소형 카메라가 계단 모퉁이에 조그맣게 붙어 있었죠. 이 위치면 충분하겠어. 그는 걸레를 짜며 중얼거렸어요. 박순이가 청소 카트를 끌고 계단을 올라왔어요. 무거운 카트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죠. 삼봉 씨, 여기 계셨네요. 박순이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익숙해서요. 박순이가 4층으로 올라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위층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죠. 한지우였습니다. 정우진은 재빨리 3층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어요. 하지만 귀는 계단 쪽을 향하고 있었죠. 아, 또 이 시간에? 한지우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박순이는 황급히 카트를 계단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죄송해요. 금방 비켜드릴게요. 금방? 매번 그렇게 말하시는데 느려 터져서. 한지우는 팔짱을 끼고 계단 위에 서 있었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이 위압적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박순이는 카트를 끌어당기려 했어요. 하지만 계단이 좁아서 쉽지 않았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휴, 답답해. 한지우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계단을 내려왔어요. 정우진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죠. 주머니 속 녹음기가 모든 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일하시면 빨리빨리 좀 움직이셔야죠. 죄송해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그게 제 알바예요? 일 못하시면 그만두시든가. 한지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박순이는 고개를 떨구고 카트를 밀었죠. 그때 한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엄마. 응, 지금 나가는 중이야. 한지우는 전화를 받으며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박순이와 스쳐 지나가면서 어깨를 툭 쳤죠. 고의적인 동작이었습니다. 아, 박순이가 비틀거렸어요. 카트를 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죠. 한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정우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달려가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죠. 그는 박순이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순이 씨, 괜찮으세요? 정우진이 다가가자 박순이는 억지로 웃었어요. 이런 일 한두 번이 아니라서 참 힘드시겠어요. 정우진은 카트를 함께 잡아 올려주었어요. 박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삼봉 씨, 사실 무서워요. 저 사람 언제 또 뭘 할지 몰라서. 무서우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박순이는 한숨을 쉬며 4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죠. 김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에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한지우 씨 어머니 송명희 씨가 내일 아파트에 온다고 합니다. 딸을 만나러요. 정우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시간은 오전 11시쯤 도착 예정입니다. 알겠네. 내일은 주간 근무로 바꿔줘. 네,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우진은 로비 근처에서 청소하는 척했어요. 11시 10분쯤 택시 한 대가 아파트 앞에 섰죠. 송명희가 내렸어요. 56세쯤 돼 보이는 여자였죠.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비동으로 향했습니다. 송명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죠. 정우진은 계단으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2층 복도에서 한지우와 송명희가 만났어요. 정우진은 비상계단 문틈으로 그들을 지켜봤죠. 엄마 왔어? 응, 우리 딸. 잘 지냈어? 두 사람은 한지우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한지우의 집 문이 열렸어요. 모녀가 함께 나왔죠. 두 사람은 복도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우진은 귀를 기울였죠. 현우랑은 잘 되고 있어? 당연하지. 이제 거의 다 된 거야. 송명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엄마, 근데 이 아파트 청소 상태가 영 별로야. 왜? 뭐가 문제인데? 청소부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
특히 나이 든 아줌마들은 정말. 한지우는 말끝을 흐렸어요. 두 사람은 계단 쪽으로 향했죠. 정우진도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계단참에서 박순이가 청소하고 있었어요. 한지우와 송명희가 다가오자 그녀는 황급히 비켜섰죠. 죄송합니다. 금방 치울게요. 박순이는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한지우는 코웃음을 쳤죠. 엄마 봐. 저런 식이야. 송명희는 박순이를 훑어보며 입을 열었어요. 아줌마,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요? 청소 시간 지났잖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일이 좀 밀려서. 일이 밀린다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도 돼요? 송명희의 목소리는 한지우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박순이는 고개를 더 숙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모녀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비웃듯 웃었죠. 정우진은 계단 아래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그날 밤 정우진은 경비실에서 모든 영상을 확인했어요. 정우진은 휴대폰을 꺼내 아들의 번호를 눌렀어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정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우진은 잠시 침묵했죠. 현우야, 아빠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한 달째 연락이. 곧 만나자. 내가 꼭 봐야 할 게 있다. 정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창밖으로 겨울밤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죠. 12월 첫째 주 월요일 저녁, 정현우는 송도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어요.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가 신경 쓰였죠. 곧 만나자. 내가 꼭 봐야 할 게 있다. 정현우는 핸들을 쥔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왜? 그는 차에서 내려 아파트 로비로 향했어요. 오후 6시, 퇴근 시간이라 주민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죠. 로비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지우였습니다. 정현우는 무심코 그쪽을 돌아봤어요. 한지우가 택배 기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죠. 거리가 좀 멀어서 말은 잘 안 들렸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뭐 하는 거지? 정현우는 기둥 뒤로 몸을 살짝 숨기며 지켜봤어요. 한지우는 택배 상자를 가리키며 무언가 따지는 듯 했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배송을 해요? 이게 몇 번째예요? 한지우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날카롭고 공격적인 톤이었죠. 40대 택배 기사는 허리를 숙이며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정현우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저렇게 화내는 한지우를 본 적이 없었죠. 정말 답답하네.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일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한지우의 말에 택배 기사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현우는 가슴이 답답해졌죠. 저게 지우가 맞나? 그때 한지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로비 반대편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정현우와 눈이 마주쳤죠. 순간 한지우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날카롭던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굳어있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자연스러운 변화였죠. 어머, 현우 오빠. 한지우는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택배 기사는 그 사이 황급히 상자를 들고 사라졌죠. 오빠 언제 왔어? 연락했으면 내가 마중 나갔는데. 방금 도착했어. 근데 지금 택배 기사분한테 화내고 있었어? 정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지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저었죠. 화? 아니야.
그냥 배송이 잘못돼서 확인하는 거였어. 화낸 건 아니고. 근데 목소리가 좀, 오빠가 잘못 들은 거야. 나 원래 목소리가 좀 큰 편이잖아. 한지우는 웃으며 정연우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정연우는 석연치 않았죠. 방금 전 그녀의 표정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달랐습니다. 집에 올라갈래? 저녁 준비해 둔 거 있어. 아니, 오늘은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해. 다음에 정연우는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한지우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죠. 그래,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좀 보자고 해서. 한지우는 미소를 유지하며 그의 손을 잡았죠. 오빠, 요즘 나한테 좀 차갑지 않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럼 나 먼저 갈게. 연락할게. 응, 조심해서 가. 정연우는 로비를 나섰어요. 돌아서는 순간 유리문에 비친 한지우의 모습이 보였죠. 그녀의 미소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서는 모습이 유리에 반사됐어요. 정연우는 걸음을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뭐지? 저 표정은. 그는 다시 로비를 돌아봤지만 한지우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차가운 표정이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정연우는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방금 전 본 한지우의 두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는 차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분명했어요. 택배 기사를 대하던 날카로운 모습과 자신을 보자마자 바뀐 부드러운 표정, 그리고 돌아설 때의 차가운 얼굴. 정연우는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경비실을 향해 차를 몰았죠. 경비실 불빛이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연우는 차를 세우고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문이 열리고 50대 남자가 나왔어요. 최경비였죠. 네, 무슨 일이세요? 제가 정연우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새로 오신 경비원분 계신가요? 정삼봉 씨요. 최경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삼봉 씨요? 지금 순찰 중이세요. 언제쯤 돌아오실까요? 한 30분 후쯤 안에서 기다리시겠어요? 정연우는 경비실 안을 둘러봤어요. 작고 좁은 공간이었죠. 책상 위에는 모니터 여러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차에서 기다릴게요. 그러세요.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정연우는 차로 돌아왔어요. 경비실이 보이는 곳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죠. 20분쯤 지났을까요? 한 남자가 경비실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낡은 경비복을 입고 손전등을 든 모습이었죠. 정연우는 눈을 크게 떴어요. 아버지, 경비복을 입은 남자의 걸음걸이, 체격, 뒷모습이 너무 익숙했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죠. 정연우는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남자가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형광등 불빛에 얼굴이 비쳤습니다. 정우진이었어요. 정연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한빛구름 명예회장이 낡은 경비복을 입고 경비실로 들어가는 모습,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이게 무슨... 정연우는 천천히 경비실로 다가갔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경비실 문을 두드렸죠. 똑똑. 문이 열렸어요. 정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마주쳤죠. 아버지, 현우야. 정우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들어와. 이야기할 게 많다. 정현우는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공간에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 계세요? 정우진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앉아라. 천천히 설명해 줄게. 정현우는 의자에 앉았어요. 정우진은 책상 서랍을 열고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면 모든 게 이해될 거야. 정우진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화면이 켜지고 폴더가 열렸죠. 수십 개의 영상 파일과 음성 파일이 보였습니다. 정현우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첫 번째 파일명이 눈에 들어왔죠. 11월 15일 지하주차장 한지우.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우진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지우가 나타났어요. 그녀의 진짜 모습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경비실 밖으로 겨울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오직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안은 고요했어요. 노트북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만이 작은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정현우는 화면을 응시한 채 말을 잃었어요. 한지우가 택배 기사에게 소리치는 모습, 청소부를 밀치는 장면, 주차장에서 차를 긁는 순간들이 차례로 재생됐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정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파일을 열었죠. 직접 들어봐라.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한지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현우는 단순해서 다루기 쉬워. 착하다고 해야 하나? 뭐든 내 말 잘 들어. 정현우는 의자에 깊이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재산? 당연히 생각하고 있지. 한빛그룹이 얼만데. 결혼만 하면 내 인생 확 달라지는 거야. 한지우의 웃음소리가 경비실에 울려 퍼졌어요. 정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정우진은 노트북을 끄고 아들 옆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정현우의 목소리는 작고 낮았어요. 정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한 달 반 전쯤 익명 제보가 들어왔어. 한지우가 노인을 폭행했다는 내용이었지. 그래서 여기 경비원으로? 그래.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직접 보기 전까지는 말할 수 없었거든. 정현우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어요. 정우진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한 달간의 경비 생활이 그의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더 큰 상처를 입기 전에 알아야 했어. 정우진은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어요. 안에는 사진과 녹취록이 정리돼 있었죠. 한 달 동안 본 걸 다 기록했다. 한지우가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정현우는 파일을 넘겨봤어요. 한지우는 내 앞에서만 다른 사람이었어. 약자 앞에선 완전히 달랐지. 정현우는 파일을 덮었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죠. 저는 정말 바보였네요. 2년 동안 사귀면서 전혀 몰랐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한지우는 너무 완벽하게 연기했어. 정우진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현우야, 아빠가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거야. 모두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야. 한지우는 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어. 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내가 만약 한지우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시간이 지나면 너도 똑같이 당했을 거야. 아버지, 저 때문에 여기서 한 달을 지내셨다니.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오히려 아빠한테도 배움의 시간이었어. 정우진은 낡은 경비복을 내려다봤어요. 이 옷을 입고 일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 사람들이 경비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청소부를 어떻게 보는지. 하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 최경비, 박순희 씨 같은 분들. 정우진은 책상 위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박순희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분이 오늘 나한테 그러더라. 삼봉 씨 덕분에 힘이 났어요 라고. 내가 뭘 해줬다고 그러시는지. 정우진은 사진을 도로 책상에 놓았죠. 현우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끝내야죠. 더 이상은 못 봐요. 정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다. 하지만 조심해라. 한지우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야. 알아요. 제가 잘 처리할게요. 정현우는 USB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똑바로 봤죠. 아버지,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야겠지. 김 실장한테 연락해야겠다. 정우진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한 달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무슨 말씀을요? 아쉽네요. 최경비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우진은 그의 손을 잡았죠. 건강 챙기시고 박순희 씨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정우진과 정현우는 경비실을 나섰어요. 차가운 겨울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아버지, 차는요? 김 실장이 곧 올 거야. 너 먼저 가. 같이 가요. 제 차 타세요.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을 맞춰 걷는 부자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에 길게 늘어졌죠. 차 안에서 정현우는 시동을 걸었어요.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죠. 아버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그래, 뭐든지.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우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라.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봐라. 그리고 약자를 절대 무시하지 마라. 명심할게요. 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현우야. 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진심이야. 그걸 잊지 마라. 정현우는 아무 말 없이 운전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죠. 차는 송도의 야경을 가르며 달렸어요. 불빛들이 유리창에 반사돼 흘러갔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진은 회사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김 실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죠. 회장님, 정상무님께서 한지우 씨와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잘 됐네. 정우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박순희 씨는 어떻게 됐나? 병원비 지원해 드렸고 아파트 측에 근무 환경 개선 요청했습니다. 좋아. 최경비에게도 감사 표시 전해. 이미 전달했습니다. 김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회장님, 이번 일 힘드셨죠?
정우진은 웃었어요. 피곤하지만 후회 없는 미소였죠. 힘들었지. 하지만 값진 경험이었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거든. 어떻게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다시 깨달았지. 직책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 자체로. 정우진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경비 명찰을 꺼냈어요. 정삼봉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걸 보면 그때가 생각날 거야. 겸손함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간직해야겠어. 김 실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30년을 함께한 그였지만 오늘의 정우진은 더욱 깊어 보였죠. 그날 저녁 정우진은 아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조용한 한식당이었죠.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좋아. 회사 일도 순조롭고, 저는 아직도 가끔 생각나요. 지우랑의 일들이. 정연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치유될 거야. 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셨다는 거요. 더 큰 실수를 하기 전에. 정연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우진은 아들의 손을 잡았죠. 아빠니까. 당연한 거야.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어요. 창밖으로 겨울밤 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하얀 눈송이들이 거리를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정연우가 물었어요. 아버지,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건 경험으로 배우는 거야. 하지만 한 가지 팁을 줄게. 뭔데요? 그 사람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봐라. 거기에 진짜 모습이 있어. 정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발이 두 사람의 어깨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죠. 명심할게요, 아버지. 그래. 넌 이제 더 성숙해질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발자국이 눈 위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그 발자국은 곧 새하얀 눈으로 덮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번 겨울의 교훈이 깊이 새겨졌어요. 정우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송이들이 끝없이 내리고 있었죠. 현우야, 다시 시작이다. 네, 아버지. 이번엔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연우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정우진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죠. 한빛구름 명예회장에서 경비원 정삼봉으로, 그리고 다시 아버지 정우진으로 돌아온 한 달. 그 시간은 두 사람에게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을 남겼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눈발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겨울밤이었습니다.